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질의 과정에서 이 피로감하고 불쾌글레어가 다른 실험이라고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환경인데 실험을 두 번 하신 겁니까? 다른 종류의 실험을 한 거죠. 같은 실험 세팅을 가지고. 보통 우리가 그 인체와 관련된 실험을 할 때 연구 계획서를 내지 않습니까? IRB용으로. 네, 근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에 따르면 불쾌글레어는 연구 계획서가 있는데 네, 피로감에 대한 연구 계획서는 따로 없습니다. 네. 같은 실험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피로감에 그렇지. 대해서는 연구 계획서가 따로 없을까요? 피로감은 IRB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IRB 안 대상- 냈겠죠. 예. IRB 대상이 네, 아니라고 네,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서 다시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학위 논문을 제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뭐 아까 오전에 후보자님 설명에 의하면 발전한 내용이 학위 논문에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연구로 인정되어서 학위 논문이 승인됐겠죠. 근데 이 왜 학위 논문에 이 앞에 있는 학술 논문지에 대해서 인용했다라는 아니면 뭐 참고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왜 없습니까? 그거는 그 오류인 것 같습니다. 그 인용 표시를 빼뜨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건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대부분의 연구건들이 그렇게 해왔습니까? 사실은 저도 이번에 정확하게 오히려 확인하게 됐는데요. 그 연구윤리가 정확하게 정착되기 전인 때는 인용 표기가 상당히 부족했던 걸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도 그 비슷한 시기에 논문을 제출했었는데 보통은 인용 표시는 안 하더라도 참고 내용을 달지 않습니까? 예. 학술 논문에서 네. 했던 것을 발전해서 했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다가 연구 윤리에 위반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질문을 계속 드리고요. 네, 결과적으로 이 피로감과 불쾌글레어에 대한 연구가 아까 과학재단에서는 예, 표절이 맞습니다. 아니다. 뭐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교육부 훈령에 보시면 제 449호 11조입니다. 그 5번에 부당한 중복 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인데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네, 이 역시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험이 달랐을 때만 인정되는 것이지 만약에 네. 같은 실험이었다면 이 연구도 연구 부정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저기 말씀 좀 존경하는 드리겠고요. 의원님, 예예. 그 논문을 쭉 살펴보시면 표를 그리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해서 그렇지 내용의 실험 내용과 그러니까 계속해서 분석, 후보자님께서는 분석 같은 실험이 내용과-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예,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IRB를 제출 대상이 아니었던 거지만 다시 확인해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근데 이거 논문을 보다 보니까 여태까지 후보자님께서 설명한 답변 자료에 따라서 들어보면 두 가지 실험을 한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네, 두 가지 불쾌불-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불쾌 따로따로 측정한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네, 따로따로 근데 이 측정했습니다. IRB를 보니까요. 제목도 불쾌글레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설계 연구고 이 실험 방법을 보니까 하나의 실험에서 똑같이 피실험자들이 불쾌글레어와 피로감 따로따로 그 설문조사한 거를 한 거 아니에요? 따로따로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험은 하나였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마치 아까 답변하실 때는 실험을 각각 한 그러니까 것처럼 말씀하셔가지고 각각의 실험이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학술적인 의미 때문에 네, 이제 네, 네.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나의 실험에서 불쾌글레어도 지표를 따로 평가를 하고 피로감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시간차는 후보자께서는 두고 연구자 입장에서 두 가지의 실험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 실험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평가 방법에 보면은 피험자는 광원을 직시한 후 연출 변화 유무에 따른 불쾌글레어와 그에 의해 발생되는 피로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의 실험에서 두 가지로 한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이 논문을 발전시킨 정땡땡의 학위 논문에는 불쾌글레어와 피로감을 같이 인용해서 썼습니다. 사실상 이 연구 취지에 봤을 때 이렇게 학위 논문에 불쾌글레어와 피로감을 같이 써서 논문을 내는 것이 연구 윤리에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과적으로 논문을 쪼개가지고 하나의 실험에서 가령 극단적으로 10가지 지표가 있으면 논문 10개 내실 겁니까? 한국과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입니다. 논문 쪼개기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의 연구를 계획하고 데이터를 도출하였으나 이를 몇 개의 논문에 나누어 발표하는 행위이다.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특정 약물 처방을 하고서 그 효과를 조사하는 연구를 기획하고 10개의 데이터를 측정한 후 그중 5개는 내분비 학회지 논문으로 나머지 5개는 순환기 학회지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가령 제가 이해하기로는 피로감은 한국세체학회, 불쾌근레어는 조명전기설비학회에 나누어 보내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의심이 가고요. 논문 쪼개기는 대부분의 경우 애초에 하나의 연구로 출발하였으나 데이터가 다 모이고 논문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논문으로 쪼개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논문 쪼개기는 인간 대상 연구에서 종종 발생한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따라서 연구 개시 전에 충분한 기획을 하여 IRB에 여러 개의 논문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경우 IRB 승인서는 여러 개의 논문에 피조사자의 기본 정보가 중복 제시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이중계제 시비 문제를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불쾌근레어와 관련한 연구계획서 IRB를 제출 요청했고 받았습니다. 이 20페이지에 관한 연구계획서에 보면 어디에도 불쾌근레어와 피로감을 따로 연구하겠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의 실험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목조차도 불쾌근레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설계 연구입니다. 제목에도 피로감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불쾌근레어를 의 가이드라인을 만든 큰 과제 속에 불쾌근레어로 인한 피로감 실험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하나만 더 하고 맞아 듣겠습니다. 예. 다음 PPT 띄워주겠습니까? 그 3월에 제출한 불쾌근레어 관련한 조명전기 설비학회 연구윤리 규정입니다. 아까 색채학회 관련해서는 문정복 의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색채학회는 2월에 발표가 됐고 3월에 불쾌근레어를 투구한 조명전기 설비학회 연구윤리 규정입니다. 4번 첫 번째 그 파란색 글씨입니다. 유사한 연구 내용을 여러 편의 논문을 분리하여 투구하는 것은 논문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하는 것으로서 하면서 2장 부정행위의 제4조 6번에 원문의 재활용 행위가 나와 있습니다. 제6조 원문의 재활용. 원문의 재활용이라 함은 그 내용은 저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이미 사용했던 텍스트, 수식, 그림표, 사진 중에 같은 실험 장치였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제대로 된 전문가가 그 논문을 표절을 돌렸다면은 그 부분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외하고 해석을 했을 겁니다. 연구계획서에 그런 거를 쓰지 않습니다. 예, 거기에는 IRB의 학술 논문을 어떻게 작성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에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유사한 거에 대해서 여기서 그러니까 그거는 그 학생은 그거대로 편집을 한 거죠. 그러나 한 논문을 쓸 때는 정확하게 두 편의 논문의 가치가 있어서 평가 항목도 다르고 분석 내용도 다르고 결론도 다르기 때문에 한 거고 아까 결론이 저는 아까부터 2018년도 불쾌근레어하고 피로감 연구 논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거 연구 쪼개기, 학술 논문 쪼개기로 보여집니다. 저는 후보자님께서 연구 윤리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이러한 것들이 너무 안일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후보자님께서 이 논문 쪼개기에 대해 개념을 어떻게 두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논문 쪼개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후보자님 논문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논문 쪼개기라는 거 사례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그 논문 쪼개기라는 말을 그렇게 좀 그런 거는 객관적이고 굉장히 전문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그 논문 쪼개기로 보여지고요. 지금 후보자님의 그런 말씀들이 연구 윤리에 대한 기준이 너무 안일하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이유에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후보자님께서 뭐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여가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전 부적격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